다른 합병증을 계속 야기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 핑계로 그 순간들을 올바르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게 정상인보다 20% 정도 높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더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죠. 계속 그런 충동들이 계속 강화해요. 비만이 질병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명멘토 박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여하튼간에 코로나19 그 원인이 아닐지라도 비만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도 불리는 그 비만은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같은 걸 유발시키죠. 결국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백한 질병이에요. 비만이 질병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비만 중에서도 특히 고도비만 이런 거는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만은 해결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마음의 공부, 인생의 공부도 분명히 더 열심히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 순간순간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바쁘고 신경 쓸 게 내가 많다 그런 핑계로 그 순간들을 올바르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순간의 연속성, 그 중요성을 크게 이제 느끼지 못하고 살다 보면 그 상태로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려질 때가 있죠. 그때 되면 이제 고도비만 그런 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크게 후회하겠지만 이제 돌이키기엔 너무나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해지니까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고도비만 환자가 계속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알고 싶은 건강 통계 이런 걸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예요. 우리나라 고도 비만율이 5.1%에서 6.1%로 약 20% 정도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만 환자가 약 5% 늘어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 비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OECD에서도 보면 또한 20, 30대 젊은이를 중심으로도 이제 크게 늘고 있는 고도 비만 인구가 2030년에는 2배로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한답니다. 사실 그 비만은 그 자체로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합병증을 계속 야기한다는 것이 문제죠. 혈액 안에 지방, 당 이런 게 많으니까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계속 유발시키고 과다한 체중으로 인해서 관절 같은 데도 크게 무리가 가죠.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이제 만든 담석증, 지방흡수가 염증 만들고 각종 이 암 발병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천식, 수면무호흡증, 불임,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져서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게 정상인보다 20%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 고도비만 환자나 대사질환을 동반한 그 비만 환자는 스스로 체중 감량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무조건 굶거나 또 빠른 효과 본다고 무리한 식단, 그런 운동 고집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게 더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죠. 고도비만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정신 구조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그 분석을 해야만 하죠. 그 이후에도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제대로 갖고 분석을 해야 하고 그 기존의 식습관을 완전히 개선해야 되겠죠. 그 영양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런 걸 갖추는 것도 그것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고도 비만 환자들 대다수가 아마 나 그냥 살다 갈게, 체질적으로 어쩔 수 없다, 물만 먹고도 살찐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들을 할지 몰라요. 네, 그런 반응을 취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제가 볼 때 절대적인 삶의 목표를 먼저 갖추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적용되는 절대적인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해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데를 어떠하리 저런 데를 어떠하리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 단순히 먹는 것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단순히 먹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이 계속 그냥 순응하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바로바로 영향을 수시로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꾸 이렇게 떠올리고 되뇌이고 자꾸 인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지금 주어진 순간에 만족하게 되고 계속 그런 충동들이 계속 강화됩니다. 잘못된 충동에 계속 굴복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서 상황은 상황대로 더 악화되고 그때서야 이제 후회를 보통 하죠. 목표 부재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목표가 내면되지 않았던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도 자신이 그냥 원했던 것들을 쭉 계속 이어서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슬픈 거는 자신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고도비만 환자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라고 자꾸 호소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자주 먹어도 배가 고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어도 또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몸에서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이러려면 그것이 필요한 어떤 충분한 원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보통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소, 필수 영양소들인데 이런 필요한 영양소와 좋은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 줬다면 우리 몸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죠. 근데 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거 필요로 하는데 몸은 자꾸 뇌에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가 바로 배고픔이에요. 음식을 더 섭취해라. 필요한 그 영양소를 더 공급해라. 이런 신호를 계속 뇌가 보냅니다. 배고픔으로. 근데 뇌가 이제 자신이 꼭 지금 부족한 영양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알 수 있어도 그게 해당 그 비만 환자들이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두뇌에선 먹으라 이런 식의 신호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고도비만 환자들은 필요한 영양분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에 먹던 음식들을 더 많이 먹게 되죠. 좋은 음식이 아니라 자꾸 정크푸드를, 칼로리가 높은 정크푸드를 계속 더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은 더 축적되고 고도비만이 되죠. 그러니까 비만 환자들은 겉으로는 살이 엄청 써있는 모습이겠지만 사실 영양 결핍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맥락을 보면 이게 삶에서도 성공 못한 사람들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정신적인 어떤 결핍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필수 지식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한 것 같지만 자꾸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필수 지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언제나 마음이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 교육거리면서 어떤 지식이 됐건 정보가 됐건 계속 얻어내려고 하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거나 이 사람 저 사람 강의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듣거나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강사가 실제로 뭔가 증명했고 안 하고 이런 것도 잘 안 보고 그냥 단순히 그냥 배고픔 느낄 때 허기짐 느낄 때처럼 그냥 그런 느낌으로 아무나 막 가서 듣는 거예요. 싸게 강의하면 또 가고 마구잡이로 그런 강의들을 듣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지식이 없는 강의들이 많다 보니까 들어도 계속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 들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강의들을 듣습니다. 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사실 돈 많은 사람들도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저를 만나서는 이제 해갈이 됐다는 얘기를 그분들 입으로 스스로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 가장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식들, 근본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고 또 무의식 차원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수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그분들도 전과 달리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삶을 직접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지식을 내면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안정돼서 그러니까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이런 게 두렵지 않고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이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근원적인 지식, 진리들이 내면화된 상태로 딱 이렇게 안착이 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허하신 분들은 자꾸 먹을 거 그리고 또 어떤 잡다한 강의나 그런 부분을 너무 쫓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근본적 진리들을 탐구하시기 바래요. 제 영상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제 책들을 반드시 보십시오. 초집중의 힘, 그 책을 가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어웨이크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걸 잘 듣게 읽으시고 여러 번 듣다 보시면 그러면 또 저의 센터에서 직강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근본적인 지식 그것만이 이제 허기짐, 정신적이건 육체적인 허기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방법인 것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